이것은 교양인가? 역사를 믿는 쪽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면 예능인가? 그런 거? 써주세요. 재밌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나TV 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호응 너무 좋다. 자, 오늘 이렇게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좋은 콘서트를 맞이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회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인생샷을 찍어오는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해, 항저우, 그 다음에 충칭 이렇게 세 군데를 가게 되는데요. 이 한반도에는 그 수탈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를 중국에다 세웠어요. 이제 저희가 그 100주년 기념으로 그 현장을 밟으러 갑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히 소개 한번 쫙 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고탱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쏘 팀의 대표 고탱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리젤라! 대단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비단입니다. 저는 뭐 먹방이랑 음악, 뭐 일상 이거저거 하고 있는 에드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성준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영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문민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업된 분위기에서 한번 우리 토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역사 탐방 기간 동안 인상 깊었던 장소를 고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 저는 이제 김구 선생님 피난처였던 가흥. 네. 이거 다들 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게 아니, 먼저 얘기해서 다양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해요. 네. 저는 가흥 거기가 정말 스토리도 깊은 스토리가 맞아요. 있었고. 거기에 가면은요, 김구 선생님의 침실에 정말 무슨 007 작전처럼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루트가 있죠. 사다리가 있고 정말 되게 긴박했어요. 맞아요. 영상에도 잘 담아왔는데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박 6일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Let's go! 정말 살벌했을 텐데 저보상 일가가 정말 발벗고 나서서 생각해 줬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치가 정말 예뻐서 맞아요. 네. 거기는 꼭 추천드리고 예, 싶어요. 거기가 또 밀정 그 촬영지기도 하죠. 소희님 그러면 여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더 인상 깊은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는지. 네, 저는 항저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10년 전부터 틈틈이 역사 공부를 했지만 암기에만 그쳤던 나의 공부는 1931년 독립운동가 김구 한인애국단 조직 한해담. 가슴을 울릴 리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상해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임시정부는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저우 청사 입구로 들어가 보니 태극기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 꽤 인상적이다. 김철, 송병조, 차리석 세 분께서는 일제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항저우에서 대한민국을 묵묵히 지키셨다.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구경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확실히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의 입장에서 또 권해주는 게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박비다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중국에 처음 딱 갔는데 첫 임시정부였던 상해 임시정부가 기억이 남아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에 와 있고요. 아까 저기 들어가서 탐방을 했는데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왔는데 저 막 설명 듣다가 울컥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늘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니까 너무 한편으로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주신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같이 참여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진심으로 들어요. 임시정부의 시작을 보게 되니까 더 끌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꽃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까 들어갔다가 이쪽은 다 집이에요, 여러분. 이불도 널어져 있고 사람도 다니고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다 살고 계세요. 이런 골목입니다. 네. 사진으로도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또 보고 와서 너무 뜻깊었고 기억에 맞아요. 남아요. 네. 아무래도 임시정부 상해청사는 저희가 내부를 촬영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안 돼! 아저씨들 안 돼! 안 된다고 되게 좀 중국이 보안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 담아오진 못했지만 직접 가면은 이제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드머님은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에 갔던 중경 충칭 쪽에 기억이 많이 남는데 거기 가면 이제 터만 남아 있는 그 묘지 터가 있잖아요. 화상산 묘지터요. 네. 사실 근데 임시정부의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중경이라는 도시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뭐 피난지 이런 것도 사실은 몰랐죠. 여기 와서 저도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리게 된 거죠. 정보가 없으면 거기 있는 것조차 알기가 좀 맞아요. 힘들죠. 아무도 모르죠. 네. 화상산 한인 묘지 예터는 가장 안타까운 유적이에요. 우리 독립운동가들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 조선의용대 출신의 군인들이 이역 만리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양지 바른 곳에 무덤을 만들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고 그 귀국 과정도 순탄하지 못한 속에서 이 무덤에 있는 분들을 미처 챙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효창원에 있는 그 차리석 선생이라든 조성환 선생 이런 분들도 3년 뒤에 챙겨요. 그때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라 마라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장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돼버리고 그 과정에서 거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공간을 잃었지만 사실은 역사를 잃은 것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볼 건데 포스트잇으로 막 질문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몇 개 뽑아서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한나님은 어떤 독립운동가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경청사에 갔을 때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연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나라든지 앞길을 막는다면 내 몸에 있는 피의 근량만큼 다 바쳐서 막아야 된다. 우리 완전한 독립을 목표하고 우리 전민족이 나가는 길에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나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조상 나라를 위해서 헛꿈도 애키지 말고 우리의 몸에 있는 희귀양된 것들을 다 쏟아마셔야 됩니다.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애국심은 뭐였을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불만만 있었는데 태극기 빨모 비틀 흘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의 술을 부어 모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이게 약간 이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지켜온 나라를 나는 너무 불평만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나서 저는 이제 일편단심 김구빠. 이제 제가 뽑았는데 우리 한 분씩 일어나서 한번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고택님부터 한번 일어나서 뽑아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정장 정보 좀요. 너무 짧다. 이거는 이제 그 가산동. 네. 아울렛에서 여러분의 KTV. 과거 이제 그 1920년 30년대 느낌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고르셨어요. 정말 독립운동가 느낌도 나고 정말 그때 당시에 그런 중국의 임시정부 청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의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상도 입으셨으니까 런웨이 한번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런웨이. 와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박수! No! No! 5박 6일 동안의 여정이었잖아요. 각자 크리에이터분들이 느끼는 바는 다양하고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고택님부터 이번 임시정부 역사 탐방에서 느꼈던 점 길게 부탁드립니다. 가기 전에는 진짜 딱딱한 여행일 줄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좀 걱정됐죠. 네, 그리고 좀 역사적으로 되게 무거운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게 탐방과 역사적인 사실과 어느 정도 이게 될까 걱정이 됐었는데 막상 가니까 중국에서 재밌게 즐기고 온 것 같습니다. 타단! 대한민국 임시정부 딱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계단은 1945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 전 45년 11월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여기 방문하셨을 때 여기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둘 다 갖고 왔네요.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사진 두 가지 사진이고요. 그 태극기 든 손 쪽. 거기서 다리 모아. 정자세. 그리고 살짝 슬림하게. 오.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 상해청사가 있으면요. 거기가 진짜 신천지라고 정말 땅값 비싼 우리나라의 거의 강남 뭐 삼성역 정도인데 진짜 이런 고층 빌딩에 그 임시정부 상해청사 한 줄만 개발이 안 됐어요. 우리 임시정부 때문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한테 좀 고맙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지금 남아있는 곳은 마지막 청사입니다. 26년부터 32년까지 썼던 장소고요. 1919년 4월 11일 처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던 곳부터 몇 번을 옮겨온 장소인데 안타깝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청사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안타깝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여염집이지 이게 한 나라 정부 청사냐 이들은 도대체 뭘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좁은 공간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꿈꿨던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 막 해박하거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 여행은 최고의 학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걸 느껴보니까 이 과거의 역사가 더 와닿는 느낌이고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그곳이 길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기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사람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곳에 발자취를 남겨본다.
저는 사실 이제 많이 걱정을 했어요. 역사를 늘 공부하고 있지만 맨날 잊어가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는데 정말 간 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금 한국 임시정부 요원 주거지에 와 있습니다. 침대랑 숙식실이네요. 이곳에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지내셨습니다. 김구의 모친과 아들 김신의 침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김구 선생님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이렇게 지냈던 침대인 거죠. 김구 선생님 가족분들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 유명한 글귀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나라 독립만을 생각하셨죠. 우리 후손들은 역사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에드모님은 어떤 소감이 있으신지? 저는 굉장히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역사를 잊은 쪽에게 미래는 없다. 갑자기. 아이고 무서워라. 자, 홍구공원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권 15원을 내시면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저는 윤봉길 의사와 같은 파평윤 씨 윤석원입니다. 저와 같은 성씨라는 점이 정말 이 집안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잠시 이제 5초 동안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말 각계각층 우리 서포터즈분들, 크리에이터분들, 뭐 정책기자단분들, 정말 수많은 이런 블로거분들,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갔는데요. 그분들이 그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글로 쓰시고 영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한테 이런 우리의 감동을 좀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가가지고 정말 그런 희생을 느낄 수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는 진짜 비단 속옷을 거기가 중국이 추우니까 비단 속옷을 해드렸더니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입겠냐 이거는 윤봉길 의사의 핏값이다 안 입겠다 그런 정도로 정말 그 중국인들이 버린 채소를 주워다가 음식을 해드실 정도로 힘들게 지내셨거든요. 이제 그런 일화를 보면서 정말 그런 희생 정말 당신의 희생이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역사 콘서트 자 2부입니다. 자 2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역사 퀴즈 시간이 있는데요. 역사 탐방 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그럼 1번부터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1번 문제. 고택님과 혜리님이 속한 채널의 이름은 1번 우쏘, 2번 젖소, 3번 물소, 4번 암소. 정답은? 1번 우쏘예요. 네, 1번 우쏘 맞습니다. 자, 근데요. 와, 저도 궁금했는데 저는 왜 우쏘인가? 웃는 소인가요? 왜 우쏘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네. 원래는 웃음 코뿔소라는 팀이었거든요. 웃음 코뿔소. 네, 그래서 사실 코뿔소고 왜 코뿔소가 됐냐면은 저희 멤버 중에 한 분 그 성희님이라는 분이 네. 그러니까 웃을 때마다 박수를 코뿔소처럼 치세요. 타격감 있는 웃음들이자 타격감 있는 웃음 맞네요. 네 그러자는 의미로 웃음 코뿔소로 지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의 웃음 코뿔소.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몸풀기 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역사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의 의거 소식에 중국의 백만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 한 명이 이뤄내다니 대단하다고 극찬한 중국의 인물은? 네, 장제스. 자, 맞습니다. 3번 장제스. 오. 잠깐만요. 도핑 테스트 좀 해볼까요? 네. 너무 텐션이 좋습니다. 네. 아래 사진의 인물로 임시정부 의장을 3번 지냈던 독립운동가는 3번 이동영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김구 선생님은 누구나 알지만 이동영 선생님은 많이 몰라요. 하지만 3번이나 의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구 선생님은 실무를 많이 보시고 이분은 정말 임시정부를 제대로 꾸려나가시고 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된 연도와 날짜는? 1919년 4월 11일이요. 1919년 4월 11일. 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4월 1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다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돌아오는 4월 11일에 임시정부 수립일이구나, 100주년이구나. 올해는 좀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김구 선생님의 자서전으로 임시정부의 이름과 독립운동사를 알기 쉽게 기록해놓은 책 이름은? 100번? 그 다음에 뭘까요? 백범일지입니다. 특히 심지어 백범일지는 그날그날의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립운동가분들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일화를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좀 감동적이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정정화 여사의 아드님인 김자동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김구 선생님 무릎에서 놀고 윤봉길 의사가 안아주고 그분의 어머니이신 정정화 의사는 안살림을 맡고 다 밥을 해주셨대요. 30여 명의 밥을. 그런데 윤봉길 의사랑 고향이 같기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요. 윤봉길 의사가 밥을 먹고 나서 공터에서 자꾸 돌을 막 던지더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상하이 홍코어공원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격 연습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방에 단상에 던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분들이 삶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그걸 중국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윤봉길 의사가 방금 얘기했죠?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일왕의 천장절에 던진 폭탄은 도시락과 물통 중에 뭘까요? 물통이요. 오, 맞췄습니다. 네. 아니 이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락 폭탄은 채 던지지도 못한 채 물통 던지고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 폭탄이 자결용인가 아니면 예비용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물통이라는 거죠. 상하이 홍코공원은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너무나 평화로운 그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정말 그런 의거 활동이 있었고 바로 이제 또 처형되지 않으셨습니까? 배드민턴 하다가 그냥 발로 하고 이런 것처럼. 그냥 사실 평화로운 공원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공원이지만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평화롭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노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지만 그 안에 매헌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거기에 윤봉길 기념관이라는 한글이 적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공간 자체를 단독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뭉클했었고 홍코공원 의거가 한국과 중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굉장히 크고요. 당일 아침에 김구 선생이 교포집에 윤봉길 의사를 데리고 가요. 밥 한 그릇을 먹이는데 이분이 한 그릇 뚝딱 먹는 거죠. 아들 같은 윤봉길 의사, 의거가 끝나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곳에 아버지 같은 그 분을 또 두고 가는 그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정말 대단하다 하게 되죠. 상하이 홍코공원에 갔을 때 간단한 느낌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연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평화로웠고, 근데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그 안에 이렇게 윤봉길 의사님의 추모관처럼 기념관을 잘 해놓으셔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네. 자, 우리 에드머님은 홍콩공원 어떠셨나요? 저는 거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물통에다가 그 솔방울 꽂아가지고 이거 바닥에다가 한국말을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 영웅. 윤봉길 영웅이라고. 뭐 네, 윤봉길 의사. 의사, 뭐 대한민국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영원하라. 네. 중국인 분이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그래서 글씨 배틀을 떴던 그런. 실실. 중국어를 좀 잘하시나 봐요. 어떤 식으로 대화하신 거죠? 대화는 안 하고 그냥 글씨로 이제. 네. 아래 가흥에 있는 김구 피난처에서 위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건데요. 무슨 색깔 빨래일까요? 검은색. 검정색. 그렇죠. 검은 빨래. 검은 빨래를 하면 위험하다. 맞습니다. 일제 그 경찰 요인이나 이렇게 감시요원이 왔다고 김구 선생님한테 검은 빨래를 널면 오지 말라는 의미였고요. 붉은 고추를 널면 괜찮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김구 피난처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죠. 근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어올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빨래가 빨간색이 걸려 있다. 안전하다. 그다음에 까만색이 걸려 있다. 위험하다. 그런데 그게 계속 까만색이 며칠 동안 걸려 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운하 속을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이고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숨을 수만은 없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도움을 청해야죠. 누구에게? 중국에게. 어려움을 인식했던 김구 선생이 또 그 옆에 있었던 어망서 선생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장개석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군대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중국 국민당 정부와 손을 잡고 방도를 찾아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려움과 희망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사시는 곳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고요. 이곳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잘 사는 중국 부호의 진동생의 집인데요. 저보성의 양아들 감춰준 것도 고맙고, 그리고 진짜 침실의 창문이 조그매요. 딱 감시 오는지 보고, 그리고 정말 그 밑에 문짝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사다리로 긴박하게 내려와서 바로 배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이건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절박하게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그때 당시 아까 현상금 얘기했겠지만 지금 돈으로 약 100억에서 300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얼마나 잡으려고 했겠어요. 저도 좀 고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박비다님도 역사를 또 좋아하시는 또 역사 크리에이터 하시면서 이런 김구 피난처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으셨는지. 좀 감히 상상이 잘 안 돼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그냥 자유였고 그런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소희님도 어떤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김구 선생님 사용하신 욕조가 가장 인상에 깊었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이때 어디쯤에 계셨을까? 1932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김구 선생님은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흥으로 향하게 된다. 창문 틈 사이로 일제 군부의 목소리가 들리면 김구 선생님은 비상구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간 후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통해 급히 피신을 하셨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스토리를 듣고 나니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단순한 여행지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좀 더 특별한 느낌이다. 김구 선생님이 키가 186 정도의 장신이셨는데 그 속에 들어가셔서 고뇌하시고 힘드셨을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 정말 작은 욕조였고 그 임시정부 요인들의 숙소를 우리가 다 둘러봤을 때 정말 작은 침대, 막 호강하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와중에서 정말 작은 방에서
뭐 세 가족이 같이 살고 그런 힘든 상황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구나 이런 걸 정말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래의 사진의 인물로 의열단을 조직하여 일제의 수탈기한을 파괴하고 요인 암살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는 이 잘생긴 분 누굴까요? 김원봉. 김원복? 김원봉. 김원복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너무 내고 싶었던 게요. 김원봉 의사는요, 김구 선생님이 300억이잖아요. 현상금 6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무에서 정말 막 몸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김구 선생님이 남북협상 갔을 때 북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로 아직도 서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문제를 내봤어요. 자, 이제는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번 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김구 선생의 아내 최준여 여사가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굴러서 늑막염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빨리 치료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프랑스 조계지 안에서만 치료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김구 선생님은 그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묘비에다가 신기하게 이렇게 연도를 한글로 했죠. 자 그러면 왜 1889년인가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왜 리을, 니은, 니은 해가 1889년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게 리을이 가나 다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네 번째고 네. 니은이 기역 니은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4222년인데 거기서 이제 2333년을 빼서 1889년이 되는. 네 맞습니다. 나 너무 잘하셔서 소름 끼쳤어요. 이게 이 비석의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굳이 숫자를 써도 되는데 한글을 쓴다는 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한글의 의미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한글로 쓰고 싶었고 우리 것, 우리 한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런 비석만 봐도 임시정부 요원들의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20번까지 문제는 다 풀었어요, 여러분. 근데 좀 아쉽죠? 끝내도 될까요? 자, 그러면은 즉석에서 우리 크리에이터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 나 지금 막 생각났어. 그때 시기로 돌아간다면 3.1운동 참여하실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지.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막 바로 가겠다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3.1운동의 정신을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옆에서 우리 아빠가 맞았어. 아니면 우리 오빠가 총 맞고 쓰러졌다. 그럼 죽여. 여러분의 KTV 옆에서 나의 동지가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 민족, 국가로까지 그런 식의 애국심이 나오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질문 한 개 더 받을게요. 자, 뒤에 지금. 앞으로 또 여행 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 관련된 역사 콘텐츠를 올리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실 조회수는 좀 아무래도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두고두고 나올 그래도 거예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자주자주 노출해주고 역사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줘야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 화면으로 저희가 같이 한번 포토타임 해볼까요? 네. 자, 마지막 대한독립